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고 구름 많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영덕이 30도 등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더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를,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선선한 아침 저녁과 달리 한낮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산과 바다 곳곳에는 마지막 여름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고 아이들은 아빠가 밀어주는 대형 튜브에 몸을 맡긴 채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어른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선선한 아침 저녁과 달리 한낮은 오히려 날씨가 더워서 해변을 찾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오니까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온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평상이 어른들 차지라면 나무 그늘 아래 해먹은 아이들 차지입니다. 그네에서 바라보는 푸른 바다는 일품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해먹을 테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이 밖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경주 보문단지 등 주요 관광지는 주말을 맞아 관광객과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낮 한때 대구 포항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행하기도 했으며 국도 7호선 경주에서 울산 방면 불국사역 앞 일대 도로가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태풍 고니가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던 적조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 완도에서 포항 사이의 바다에는 적조 경보가 발령됐고 포항과 영덕 울진 사이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포항 앞바다에서는 고밀도 적조가 검출됐고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서는 적조가 곳곳에서 군집 형태로 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포항시는 호미곶 등 고밀도의 적조가 형성된 해역을 중심으로 황토 살포에 나서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가자 환경단체들은 방패장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해관전연대는 성명을 통해 방패장 내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과 지질, 지하수 등 불거진 안전 문제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방패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도 선진국 수준인 300년으로 확정하고 2단계 표층 처분 방패장도 안전성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에너지 정의 행동도 성명을 통해 부실한 연약 지반 문제로 방패장 건설 기간 내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공기가 3배나 늘어났고 지하수에 둘러싸인 방패장이 언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적합 철강제 유통과 사용이 늘어나자 포스코가 품질검사 증명서의 위변조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비상설 TF팀을 가동키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제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감독 체제를 실행하고 위변조가 드러나면 철강 제품 거래 자격 정지와 페널티를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2012년도부터 전자거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원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강 제품의 원산지와 검사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출향인들이 고향을 더 많이 찾도록 추석 귀성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으려면 울릉군에 사촌 이내 친인척이 있거나 등록 기준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할인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선사 측에 사전 예매한 뒤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오는 31일부터 2박 3일간 도내 고등학생과 인솔자를 포함해 60여 명이 독도 체험 탐방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체험 탐방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경북도 내 독도 지킴이 동아리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탐방대는 독도 박물관 견학구와 독도 전망대 등반, 해안 산책로 답사 등을 진행하고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규탄 대회도 엽니다. 포항제철 중학교가 제31회 한국수학경시대회 중등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1,740개 학교가 참가해 예선과 본선을 치렀습니다. 포철중은 185명이 겨룬 중등부 본선에서 금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4명의 성적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주문화엑스포는 오는 10월 18일까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의 하나로 신라인 이야기 도서전을 엽니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신라인 정신과 높은 문화의식을 살펴볼 수 있도록 700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보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나눠 책을 배치하고 3년간 진행한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관련 책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번 도서전 개막 행사는 오는 9월 3일 경주예술의 전당 원형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방파제에서 53살 정모 씨가 구조물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정 씨는 영덕 구조대와 후포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서는 정 씨가 음주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낮 1시부터 2시까지 엑스포 공원 백결 공연장에서 소설가 황순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낭독 콘서트 소나기를 열었습니다. 낭독 콘서트 소나기는 소설가 황순원 씨의 원작 단편 소설인 소나기를 다양한 음악 연주와 음향 효과, 샌드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만든 공연입니다. 포항노인복지회관은 다음 달부터 12월 11일까지 3개 과목을 더 운영키로 하고 선착순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과목은 매년 만족도 조사 결과 요구가 많았던 검도와 벨리댄스 뮤지컬 영어 프로그램으로 인원은 모두 200명이고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메르스로 임시 휴관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재능 기부 강사 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앞으로 4년 안에 기숙형 중학교 7곳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최근 영천과 의성, 김천, 안동, 봉화, 울릉 지역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울진도 적정 판정이 나올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영천 의성을 시작으로 2017년 김천 봉화, 2018년 안동 울릉, 2019년 울진의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